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재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우리 증시의 지수는 오늘 뒤로 물러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2,38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무려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는 22일부터 파월 의장은 이틀간 하원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증언이 있고 같은 날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죠. 새로운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내용이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에선 그간 가파르게 올랐던 LG화학, 삼성 SDI 등은 밀려났고요. SK이노베이션, 첨보 등이 강세를 보이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세 종목 중 하나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을 둔 진원생명과학은 바로 지난주 히든 승부사의 전략이었는데요. 이렇게 히든스탁에선 연일 이 전략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수익률 빵빵 터뜨리고 있는 전문가가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의 흐름 잠시 후 짚어보실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전략들이 공개될 테니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를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저희와 함께 히든 종목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히든 전문가의 VIP 체험권 받고 또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4 출발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상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파란불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또 어두워집니다. 이런 증시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포인트 잡고 있을지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뭐 올라야 할 이유가 있어서 오른 시장도 아니었고 뭐 이 정도 조정폭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애교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증시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결국에는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오는 종목들도 이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다반사였고 오늘 뭐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장 시작하면서 올랐던 종목들은 품절주로 이제 불리는 뭐 양지사, 뭐 신라섬유, 그 다음에 뭐 이트론 등등 이런 이제 동전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 마감하고 이제 나온 이슈인데 신풍제약이 이제 대규모 이제 자사주 처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 그 다음에 이 그 해외에 수출했던 랩지노믹스의 진단키트에 대한 그런 이제 불량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런 뭐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시간에 좀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 관련해서 바로 나올 수 없고 저는 이제 바로 끝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좋지 않은 시장에서 어차피 개인들의 자금으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좀 하락률이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다시 이런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재료들, 개인들에게 이런 메리트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또 나온다면 또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총알이 많습니다. 다만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뭐 신용이라든지 뭐 대출을 받아서 매매하는 그런 이제 비투를 하는 그런 이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게 좀 우려감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시장이 이번에 하락하더라도 뭐 3월 달만큼 하락할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 뉴딜 정책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ESS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백신,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이제 우리나라 이런 정책적인 또 회의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계속 나와주는 이슈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테마들, 이런 테마들이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선취를 하셔서 좀 빠지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는 타이밍만 잡아서 이 매도만 잘 하셔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만 잘 골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두려워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략을 잘 선택해 본다면 이 약세장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한 전문가님, 지난 금요일에도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전략들이 좋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네. 좀 상한 전문가의 팁을 얻고 싶은데요.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우선 오늘의 이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예측하지 않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9월 초 구간대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좀 심하게 보이면서 우리 증시가 이에 동조를 한다면 조금 위험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가 굉장히 잘 버텨줬었거든요. 뭐 미증시가 4%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도 우리 증시는 2% 개파락 출발을 하고도 0.몇 프로까지 갭매우기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는 미증시의 조정과 관계없이 동학개미의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면 된다라는 어떤 힘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근접 6개월 기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이번 달에 보여줬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인 뒤에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더뎠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한다면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올리는 상승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박스권 횡보 국면에서 상승 하락을 거듭하면서 이전 고점대를 탈환하지 못하는 흐름이 2주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거 시장이 못 올라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부담 심리가 미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환율이 뭐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글로벌 조정을 유도할 만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증시가 이런 변동성 하락에 들어와 있고 회복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회복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주면서 그래 미증시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 증시는 원달러 환율 기조의 달러 안정화 속에 뭐 정상적인 구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음봉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거래소는 크게 문제가 될 수준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한 1% 조정이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의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평 추세까지도 지금 깨면서 종가 움직임 부분들이 사실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에서는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부터라도 글로벌 증시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서 혹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해외 증시의 현재 실시간 변동성을 또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다우지수의 상승 하락을 장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는 아시아 장중에도 움직이는 미니 나스닥, 미니 S&P 선물 지수겠죠. 이 수치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에서 1.5% 추가 조정이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지금 3%대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럽 증시도 미 증시가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럽 증시가 우리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가 또 무너졌잖아요, 오늘. 근데 지금 유럽 증시에서도 이런 대조정 움직임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 3대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 지수까지 볼 수 있는데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대의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도 버티다가 지금 미 증시가 빨리 못 올라가니까 밀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지금 다우산업 지수하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다우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보시면 이제 하방 구간대를 이탈해 주려는 그런 본격적인 좀 신호 움직임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추가 조정이 글로벌에서 나온다면 직전 저점이 이제 깨지는 음봉이 나오게 되거든요. 꼬리 지지를 깨는 새로운 그 음봉 종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다우지수가 더 이상 상향 추세 관리를 못하고 되돌림 하락파를 받아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가 오늘 버텼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야간과 새벽에 미증시가 추가 조정 마감을 해줄 경우에 과연 내일 양봉을 실어주는 또 갭매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면 오늘처럼 장중에 동조되는 외국인 매도 속에서 시장이 좀 꺾일 것이냐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내일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우리 증시가 미증시를 따라갈 거냐 그 와중에도 강하게 반전을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계좌 포지션에 대해서 무한 상방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일정 수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면서 포지션 전략을 짜가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어떤 종목 선별에도 좀 더 여러분들이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 도래할 수도 있다. 바라지는 않지만 저도 도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며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조정 한 번이 제대로 나와버리면 며칠 이상의 손실을 한 번에 발생하는 게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게 계좌 포지션 조절을 못할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일 반전의 모습이 우리 증시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또는 글로벌이 예상처럼 조정이 아니라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지 못한다면 조금씩은 우리가 좀 이제 하방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 수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전략을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한 시간 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되짚어보면서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시즌4 더 맹렬하고 또 리얼한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룰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게 반짝반짝 빛이 나오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 또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강력한 룰을 뚫어내고 전문가들이 치열한 전략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략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수익률 대결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대결 4주차의 시작과 함께 4위였던 전문가가 2위로 이렇게 순위가 대이동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전문가들의 승부수가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두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잘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특히나 또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삼보모터스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스마트 그리드가 움직이기 전에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미리 짚어드렸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소차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나왔다가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뭐 니콜라 회장이 이제 뭐 사임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뭐 이루어질 것인가, 뭐 사기 극이었냐,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금 이제 뭐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라든지 뭐 반도체 수출 물동량이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가 이번에 카메라로 이제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화질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기대감으로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증시를 보고 간다면 이렇게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잡을 종목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만 좋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이미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두렵다면은 아예 쉬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올라오는 종목들은 올라오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취하시면은 이런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 맞닥뜨렸을 때 이 수익으로 이제 보답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삼보모터스 이제 잠깐 이제 차트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장기 이평선 저항을 꾸준히 맞아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주봉상 조정받고 갈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리뷰를 좀 해드렸고, 지금 이제 6,35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6,340원 지지라인 보면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6,340원 지지라인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시간 저희와 흐름 잘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믹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이미 긴 호흡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긴 한데요. 이 종목이 또 타깃을 정해갖고 DNA 정해갖고 또 진단키트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셀레믹스가 지금 시장에서 또 모멘텀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도하기 전에 매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먼저 기회를 드리고 제가 매도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이 시장이 좀 빠져주면서 제가 생각했던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오늘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슈가 없었다면 하락하는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19만 주 정도 이제 거래량이 있었는데 뭐 시가총액, 그다음에 유통 물량 대비 이 정도 거래량은 거의 뭐 미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 이탈했을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계좌에 안 갖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뭐 변동성이 뭐 커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증시, 유럽 증시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을 앞둔 우리나라의 위기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단언 짓기에는 지금 시장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셀레믹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자리를 잡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자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레믹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규 접근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전략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종목 여쭤볼게요. 인상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인상가 이때 이제 갭으로 상승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매도를 왜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저항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인상가 선물 세트가 이제 뭐 추석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절찬리에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웰빙 시대이고 이런 이제 뭐 저염식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제 좋은 이제 이런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치매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런 이제 치매 관련된 이슈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량으로는 뭐 이제 뭐 어떠한 주체들이 빠져나갔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고 가져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상한 전문가의 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3종목뿐이었어요. 그런데 상한 전문가님의 바로 지난 금요일에 전략이었죠. 네,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무래도 이제 치료지주가 움직였으면은 연이어서 양대축인 백신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신하고 있는 게 뭐 제넥신하고 진원생명하고 이제 또 정부 연계 사실 업체 쪽 정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제넥신은 너무 차트가 이제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백신주를 하더라도 차트가 눌림에서 안정적인 애들을 해야지 이제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진원생명과학이었었던 겁니다. 매수세가 백신 쪽에서 다 진원생명으로 몰려갔고 오늘 거래 대금이 1조 4천억 정도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매수세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자들이 강하게 밀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거래 기존에는 이제 그게 이제 신풍제약이 됐던 거고 신풍제약은 이제 차익 물량들이 약간 들어오면서 그 매수세가 다 진원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세장 속에서 강한 상한가면서 지금 근접 기간 신고가죠. 더 이상 비매물권 영역으로 이제 다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장 탄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또 추가 상한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이 좋은 것보단 안 좋을수록 추가 상한가 확률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여쭤볼까요? 다음에는 드림텍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오늘 좀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드림텍 네.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IT 재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또 코로나 재료도 갖고 있는 종목이어서 자동 복합 재료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진단하는 재료에서 재료를 받기가 좀 어렵고 그거 아니면 자동차나 IT 재료를 받아야 되는데 조정장에는 이제 그 업종이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IT 자동차 애들이 오늘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차트를 보시면은 기본 상향 매집 추세의 안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캔들이고요.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리면은 아까 전에 진원생명에서도 굳이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매도 위주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순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오늘도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 횡보 매집 범위에서 외국인이 매집을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발산을 주가를 안 시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급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선 진원생명과학도 보여드리면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터치를 시킬 수가 있는 분위기가 붙는 거거든요. 드림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한번 시세를 터트리면 상한가가 가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유지만 하셔도 장대양봉 상한가 한 방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음봉이 나오건 양봉이 나오고 신경 안 쓰시고 들고 계시면 된다라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해서 제가 흐름 짚어봤습니다. 보유 전략 두고 있고요. 다음 종목 여쭤볼게요. 수익을 챙겨간 종목인데요. 일양약품이 오늘 장 초반에 잠시 강했습니다. 네. 일양약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추가 전략 세워볼까요? 좀 이제 제가 매도를 해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포인트가 돼서 매도를 한 거고요.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삼상 완료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뭐 9월 말까지 보는 전략에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10월 안에도 이제 임상 완료 결과만 나오면 또 상한가 치거든요. 제가 왜 매도를 했느냐라고 알려드리면은 자, 이 종목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는 당시 야간 무료 방송에서 일양약품 우선주가 주도주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양약품 우선주는 우선주이기 때문에도 추천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일양약품이 추가적인 시세를 가려고 했다면 일양약품 우선주가 시가가 떠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양약품이 따라가는 건데 어제 전거래일에 상한가에 들어간 일양약품 우선주가 시가를 고가로 띄워서 음봉을 치기 시작하죠. 최고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양약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 포지션. 매도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매매로 수익률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서 이제 매도가 들어간 거지 재료를 기반으로 한 매매를 한다라고 하고 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1, 2주 이상 더 유지를 해서 추가 시세 나오는 걸 여러분들은 바라보셔도 상관은 없는 종목이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잘 배워보면서 대응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양약품까지 짚어갔고요. 두 분의 종목들 AS 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러 갈게요. 지금 함께 가시죠. 자,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목당 3가지 힌트가 나가게 되고요. 힌트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문가 이름과 함께 종목명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 나갑니다. 기술 이전 기대 종목 어느 쪽일까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이쪽을 바라보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예요. 이번 시즌에 이제 대놓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안 가지고 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좀 그러네요. 시장을 보니까 좀 가지고 나와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좀 쉬었다가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 움직였던 종목이 HLB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제가 저번 주부터 이제 좀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록 발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냐 마냐라고 이제 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때 이제 마이너스 3%대까지 이제 빠져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분봉이 나와줬었습니다. 자,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슈가 나와도 못 가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긴 호흡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저는 역발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HLB 시리즈가 동전주가 움직이는 이런 시장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상승 마감했고 물론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좋은 이슈도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이슈도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이슈가 이번 주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다음 임상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떠한 이제 대기업들과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상한가를 간다든지 혹은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현 시장의 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LB 시리즈도 이 앞전의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이제 HLB가 이런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좀 지지부진했었지만 결국에는 같이 이슈를 받았던 다른 종목들은 나락으로 갔는데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인정이 되고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굳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잘 간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목들처럼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딱 챙겨봐야 할 그런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 힌트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힌트가 공개됐는데요. 주가를 띄우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급등도 띄울 수 있을까요? 튀워야죠. 일단 제가 제약바이오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점에 있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좀 굉장히 좀 신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이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이제 HLB 생명과학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부분을 설명드렸냐.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기존에 이슈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임상에 대한 권리를 이미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 상황이고 그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은 또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외인 기관들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양매수를 해주는 이제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였고 그 중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바닥 종목 혹은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수급적인 면에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이런 재료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외인 기관들도 매력적으로 보는 그런 이제 섹터에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힌트 보시면서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두 번째 힌트에서 조금 뭐 의미심장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 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특히나 제약바이오 전략을 굉장히 많이 꾸리셨잖아요. 기술 이전을 이제 기대하는 종목이다. 또 기술 이전을 지금 이제 뭐 진행을 이미 뭐 한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 그 관점에서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하고 이전을 근접 기간에 또 해가지고 재료가 됐었던 이런 종목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선 아까 HLB 그룹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좀 큰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HLB 그룹과 동급이 되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 아니면은 한미 그룹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 약품이나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지금 8월 달 기조에 기술 이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점상한가 조원대 기술 이전 부분들에 대한 조원대 재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 구간대로 역시 잘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이언스는 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추가적으로 그 외에 또 기술 이전했던 거를 받아가지고 아까 임상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 10월 중에 3상 완료 재료가 나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상 재료도 같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기술 이전을 했다가 받았던 일부 부분을 또 새롭게 기술 이전을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임상 관련 기대치에 따른 매수세가 받는다면은 차트 자리도 좋고 상당히 강력한 사이클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B 그룹처럼 간다면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ABL 바이오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기술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핵심 물질과 관련돼서. 그래서 차트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관리되는 차트인데 역시나 기술 이전 부분들이 준비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ABL 바이오도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기술 이전을 추진했었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임상 관련된 부분을 지금 또 진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짚어봤는데 또 이런 애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 짧은 시간 안에 더 찾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 종목을 함께 봐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에겐 세 번째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라는 세 번째 힌트를 주셨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 요즘에 굉장히 매도를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에 매수세를 던지고 있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좀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를 하나 더 보면은 일단 제가 항상 오늘 준비한 종목과 비교를 했었던 종목이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한미 사이언스와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뭐 기술 이전 그런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흡입기 관련된 이슈들도 나와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주가 부양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앞전에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 이제 상한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 한번 더 가고 또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제 단기간에 이제 14,000원짜리가 이제 33,000원까지 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앞전에 이런 매물대를 이제 소화를 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거래량을 죽였다가 이제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돌파를 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까지 우리가 모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추리가 많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문자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움바이오입니다. 신사임당님 힌트 멋지네요. 라고 주셨고요. 티움바이오입니다. 맞는 거죠? 라고 주신 분들 티움바이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차. 신사임당 누나라면 이쁘게 웃는 모습 짱이네. 의상이 가을이라 더더욱 예쁘다. 최고 방송이구나. 티움바이오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티움바이오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 있고 예쁘고 늘 미소 짓는 신사임당님 티움바이오. 또 티움바이오가 많이 있는 모습이네요. 여러분들 다들 티움바이오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추리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을 추리하겠습니다.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상한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키워드 나갑니다.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코로나19 백신. 또 순서가 있다면서요. 치료제, 다음에 백신. 그래서 네. 또 강한 시세를 보여주셨고요. 네, 우리나라 쪽 백신 업체 중에 차트가 이제 좋고 기존에 한 4상한가 같던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네.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은 뭔가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업적을 이룬 게 하나도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중미, 미중 무역 협상 지금 1차 협상 나오고 더 이상 진행 안 된 지 뭐 1년이 넘어가고 있고 거의. 그다음에 북한과도 좀 관계 개선을 해서 업적을 남기려고 했는데 북한과 관계도 이제 저번에 회담 부분에서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지원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딱 말을 끊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카드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백신이죠. 미국 내에 지금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위인데 이게 상당히 치욕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는 선진국인데 이거를 뒤엎으려면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백신이 나오고 이걸 유통시킬 수 있는 거를 현재 재선 전에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전 10월에 직접적으로 미국 내에 완료 백신 부분들을 공급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삼상 완료가 안 된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성만 확보된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의료진하고 노약층을 먼저 하겠지만 전 국민이 빠르게 이 백신을 사용해서 더 이상 코로나의 위기에서 미국이 벗어날 수 있게 이걸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언급되는 부분들이 3대 회사인데 모더나 기업하고 그다음에 화이자 기업, 그다음에 아스트로제네카 기업의 3개 후보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백신 개발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에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이제 의약품 업체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는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안 할 거다. 그래서 11월이 넘어가고 12월이나 돼야지 될 거다라고 반대의 선을 그었었는데 얼마 전부터 얘기가 바뀌고 있어요. 외압을 받았는지 아니면 뭔가 미국의 제1 백신이 우리 기업에서 나왔다라는 그 이미지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쪽에서도 트럼프와 선을 긋다가 이제 동조 여러 주에
이 백신 공급 준비를 해라. 좀 있으면 공급이 될 거다. 그리고 화이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 말이 안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긴급 사용 신청을 할 확률이 생겨 있다. 그리고 모더나 기업도 11월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화이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10월 정도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 뉘앙스도 주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백신 업체들이 좀 트럼프발 힘을 얻어서 빠르게 좀 백신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미국 백신 관련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글로벌 기업의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전략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계속 추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어서 만나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빼고 화이자, 네. 모더나. 네. 왜 그러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임상을 다시 재기는 하긴 했는데 3상에서 심각한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임상을 중단했다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백신을 사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원래는 1순위였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력하다라고 주가도 트럼프 많이 대통령이 올라갔었잖아요. 대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배제하고 이제 모더나하고 화이자 쪽의 백신이 미국 공식 백신으로 10월 말 안에 인증돼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 말은 이제 아마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모더나 기업하고 화이자 기업 쪽, 그러니까 화이자 기업과 같이 하고 있는 바이오엔텍 쪽, 그다음에 모더나 기업의 직접적인 지분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유일한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백신 나올 기업의 모든 이중 수혜를 이 종목이 사실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주가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급등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힌트 만나봤습니다. 이 두 기업의 이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전략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신사이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추리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올랐던 이제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그다음에 뭐 파미셀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힌트는 다음 힌트를 좀 들어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종목을 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좀 더 힌트를 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사실 바른손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땡땡땡이 좀 많은데요? 원래는 이제 영화 기생충 하면 뭐다 그런 바른 모가 있잖아요, 원래. 네. 근데 걔가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은 추천이 안 되거든요, 경제방송에서. 근데 바른 모의 모회사가 바른 땡땡땡땡땡땡이거든요. 바른 땡땡땡땡땡. 그러면 오늘 같이 땡땡이 셔츠를 입고 네. 나오셨네요. 같이 움직이죠. 두 종목이 항상 같이 기생충 때도 4상한가 5상한가를 갔는데 이 관련 부분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메시지를 한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저를 자꾸 보시죠, 이렇게? 아니 넥타이도 셔츠도 다 땡땡이셔가지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땡땡땡땡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종목 부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모더나 화이자 쪽 지분 수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관련 백신 내용이 언급만 돼도 이 종목들이 날아가게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힌트까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정답이 떠오르시나요? 문자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들 어떻게 추리하고 계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바른손 ENA입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입니다. 앱클론, 엑세스바이오라고 주신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좀 더 추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의 히든 카드, 여러분 계좌에 수익을 띄워줄 수 있는 전략, 티움바이오였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가격 전략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은 전에 한번 편입을 했었는데 다시 자리가 좋아져서 다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전에 형성했었던 이런 고점대를 쉽게 돌파를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종목 자회사 이니티움을 수천 개의 제약 바이오가 있는 보스턴에 설립을 함으로써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또 표명을 했었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수는 꼭 하고 싶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넓게 잡아드리는데 상승하고 눌렸다가 단기 박스권을 형성했었던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16,000원대에서 매수를 할 예정이고 만약에 갭으로 뛰어서 움직인다면 22,000원까지 보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19,000원 전후로 좀 매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15,000원대를 손절가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을 잡았는데 기존에 형성했었던 23,850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5,000원대를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사임당점과 히든카드 바로 티움바이오였습니다. 가격 전략은 16,000원에서 22,000원 제시해주는데 시청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전후로 매수가 권해주셨고요. 목표 가격 2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상한 전문가님, 자 화이자 모더나 이중수의 기대감 네. 유일하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양대 지분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 이 그룹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종목명을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꾸 손을 쓰시네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명을 딱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분 부분에 대한 재료와 함께 또 차트상으로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거 말고도 트럼프발 재료를 받는 종목 그룹이 있어요. 좀 있으면 굉장한 파동들이 나올 분야인데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꼭 참석하셔서 이 핵심 히든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이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종목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 전문가님 일양약품에 이어서 진원생명과학까지 요즘 정말 강한 전략들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 전략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상한 전문가의 얼굴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10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신사임당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M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